다라 씨, 사료를 줘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사료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해보세요. 사료를 줄 때는 항상 먼저 저울로 무게를 재서 양을 맞추세요. 그리고 바가지에 담아서 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배합 사료랑 조사료를 같이 주면 될까요? 조사료를 먼저 주고 배합 사료는 나중에 주세요. 두 개를 같이 주면 배합 사료만 골라 먹거든요. 네, 그럼 조사료를 먼저 준 후에 소가 다 먹으면 배합 사료를 주겠습니다. 푸엉 씨, 오후에는 축사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소들을 다른 우방으로 이동시킬까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라 씨랑 같이 하세요. 나는 트랙터로 톱밥 좀 가져올게요. 참, 소독도 해야 되는데. 소독이요? 지난주에 소독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해야 소들이 병에 걸리지 않아요. 소 이동시키고 다라 씨한테 청소 도구 좀 가져오게 하고 푸엉 씨는 소독할 준비를 좀 해주세요. 다라 씨는 소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물을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세척을 시작합시다.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그물을 말린 후에 수선해야 돼요. 그물을 다 세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오늘 새 양식장에 펌프를 설치하기로 했지요.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의 위치를 정하고 바닥에 고정해야 돼요. 그 다음 펌프와 수조를 호스로 연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호수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호스가 꼬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물이 잘 흐르게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같이 확인하기로 해요. 반장님, 도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체 표면은 물로 깨끗하게 청소했지요? 네. 물 분사기로 청소한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놓았습니다. 어디 봅시다. 표면이 깨끗해졌네요. 바로 도장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에어 스프레이 건으로 작업하면 되지요? 에어 스프레이 건 말고 에어리스 스프레이 건으로 작업하세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어요.
분사 작업 끝나면 붓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칼로 씨, 오늘 작업해야 하는 구역이 어디예요? 조타실 쪽입니다. 비계의 기둥은 다 세웠어요? 네. 비계 기둥은 모두 세웠고 띠장도 거의 다 붙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했네요.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띠장 작업이 끝나면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거 맞지요? 네, 맞아요. 내가 수평을 확인하는 동안 칼로 씨는 띠장 작업을 마무리해 주세요. 밑둥잡이는 함께 설치합시다. 안전 로프하고 가세도 설치해야 되니까 작업을 서두르죠. 반장님, 오늘도 4번 막장에서 작업하면 돼요? 아니요. 왕민 씨하고 장웨이 씨는 선탄장으로 가세요. 내일 석탄 출하를 해야 돼서 일손이 더 필요하대요. 선탄장이요? 거기서는 뭘 하면 돼요? 선탄장에서는 큰 석탄을 부수고 불순물을 골라내야 돼요. 세척도 하고요. 내일까지 거기서 일하고 모레부터는 다시 4번 막장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탄장은 어디 있어요? 갱구 오른쪽에 있어요. 왕민 씨, 이제 폭약을 설치해도 되겠지요? 네, 석탄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석탄 덩어리가 크네요. 버력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폭약 설치 간격을 좀 좁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이 폭약을 설치하시죠? 과장님 모시고 올까요? 과장님은 지금 식사 중이세요. 다른 막장의 지주가 흔들려서 다시 설치하느라고 점심을 못 드셨대요. 식사 끝나면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버력을 좀 골라내고 있을게요. 오늘은 분감기 작업을 합시다.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분감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나무의 아랫부분에 있는 가지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밴드로 묶어야 돼요. 아, 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밴드로 묶었으면 삽으로 나무 주변을 둥글게 파다가 잔뿌리가 나오면 뿌리 가위로 잘라요. 그리고 마대로 한 번 감은 후에 밴드로 다시 감아야 하는데요. 내가 밴드를 당길 테니까 민미나옹 씨가 한번 감아볼래요? 네, 반장님, 알겠습니다. 벌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벌목이 끝났대요. 그럼 조제 작업을 하러 가야겠네요. 네. 체인톱을 챙겼지요? 참, 말뚝도 가져가야 돼요. 톱질을 하다 보면 나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체인톱이랑 말뚝을 챙기겠습니다. 토막 내기도 벌채지에서 해요? 아니요. 반장님이 벌채지에서는 가지치기만 하고 집재장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랬어요.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낼 수 있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얼른 가서 체인톱이랑 말뚝 챙겨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시작이라서 예약한 손님이 많아요. 객실 청소에 신경 써주세요. 그럼 청소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야 씨,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청소하러 안 가요? 하우스키핑 카트가 안 움직여서요. 아, 이번에 바뀐 하우스키핑 카트는 전동식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다가 떼어야 작동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니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자야, 지금 손님 물건을 옮기고 있어? 네, 테이블 위가 더러워서 청소하려고요. 청소하는 동안 잠시 옮겨 놓으면 안 될까요? 손님들 물건은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면 안 돼. 손님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오해하실 수 있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테이블 위는 어떻게 청소할까요?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를 버리고 바닥은 손걸레로 깨끗이 닦으면 돼. 안내 책자하고 잡지는 제자리에 놓고. 네, 그렇게 할게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사장님, 토마토와 당근은 신문지를 덮어서 서늘한 곳에 뒀어요. 나머지 채소는 씻은 후에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네, 다른 식재료들은 선반에 정리할까요? 잠깐만요. 여기 소비 기한이 지난 재료들이 있어서 이것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날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도 찾아볼게요. 날짜만 확인하면 돼요? 맞아요. 소비 기한이 지난 것은 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선반 앞쪽에 두고 기한이 많이 남은 것은 뒤쪽에 두세요. 방금 배달된 해산물을 어떻게 할까요? 이건 모두 손질이 되어 있네요. 오후에 사용해야 하니까 찬물에 씻은 후에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좀 꺼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방장님, 고기가 덜 녹은 것 같아요. 해동하기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났어요? 오전에 냉장실로 옮겨두었는데 빨리 녹게 밖에 둘까요? 아니요. 고기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녹여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식중독도 예방이 되고요. 달인두 씨, 이 그림은 뭐예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경고 표지예요. 경고 표지요? 그게 뭐예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표지예요. 이 경고 표지는 독성 물질 경고 표지예요.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을 때는 이 경고 표지를 붙여요. 아, 위험한 물질이 있으니까 취급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군요. 달인두 씨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책을 주더라고요. 그 책에서 봤어요. 투원 씨, 잠깐만요. 여기는 지게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네? 반장님이 제품 상자를 모두 옮기라고 하셔서 지게차에 다 싣고 왔는데요. 저기 붙어 있는 표지판을 보세요. 여기는 지게차를 타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아, 안전 표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지게차를 타고 갈 수 없어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통로가 넓은데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서 사고가 나기 쉽거든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핸드카로 상자를 옮겨야겠네요. 마두 씨, 오늘은 화학 물질을 혼합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개인 보호구는 다 착용했지요? 네, 모두 착용했습니다. 잘했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기 장치를 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화학 물질이 많으니까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 보건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중인 기계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 보건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어제 안전교육 시간에 배운 대로 필요한 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해야 돼요. 오늘 용접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보호구가 뭐지요?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용접면과 안전 장갑을 착용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호흡용 보호구도 꼭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 전에 항상 보호구를 확인하세요. 안전교육을 받은 대로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열 처리 작업이 있습니다. 모두 방열복을 착용하세요. 이번 작업은 온도가 평소보다 높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방열 장갑과 방열 장화도 착용해야 되지요? 물론이죠. 방열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모두 착용하고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방열 두건은 없는데 방열 두건은 안 써도 돼요? 얼굴이나 목 부분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써야 돼요. 방열 두건을 가지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두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을 낼 뻔했대요. 용접하다가 불꽃이 주변에 있던 상자에 튀었대요. 친구는 괜찮아요? 많이 놀랐겠어요.
불은 바로 껐대요?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소화기로 진화했대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마두 씨도 용접할 때 조심하세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불이 쉽게 붙을 것 같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항상 조심할게요. 여러분, 일하다가 혹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자나 작업 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로 불을 꺼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니까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래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무슨 업종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여러 업종이 있어요. 건설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건설업을 신청해도 돼요? 그럼요. 혹시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건물을 짓는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같은 업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일하러 가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제 부산에 있는 조선소하고 근로 계약을 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비자도 신청하고 교육도 받아야 해서 정말 바쁘겠네요. 네, 한국 생활이 너무 기대돼요. 한국에서 살면 한국어도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럼요. 지금보다 훨씬 잘하게 될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어제 표준 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수습 기간이 뭐예요? 수습 기간은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일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월급의 90%를 받게 돼요. 그렇군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표준 근로 계약서에 있는 근로 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이 많으면 기본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가 많아요? 그건 사업장마다 달라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마두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저는 이번 달 월급이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표준 근로 계약서에서 본 금액과 달랐지요? 곧
설날이라서 상여금이 나와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전 갑자기 월급이 많이 들어와서 놀랐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월급이 많을 거예요. 보통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그럼 고향에 돈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겠네요. 항상 월급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궁 씨,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 알아요?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먼저 통합신청서하고 여권,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류지 입증 서류도 필요하고요. 마두 씨는 기숙사에 사니까 회사에서 숙소 제공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네요.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찾아서 문자 메시지로 알려줄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바빠서 외국인 등록을 할 시간이 없는데 다음 달에 해도 돼요? 입국하고 90일 이내에는 해야 되니까 바쁘더라도 이번 달에 꼭 하세요. 자하라 씨, 제 체류 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좀 여유가 있지만 빨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해봐서 방법을 알아요. 도와줄까요? 네,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한테 신청 방법을 물어봤는데 요즘 너무 바쁜지 연락이 없어요. 고민이 많았겠어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팀장님한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줄 거예요. 다른 건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 챙겨가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가기 전에 방문 예약 신청하고요. 진수 씨,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되니까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친구가 작업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어서요.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이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의료비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요? 친구한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빨리 알려줘야겠어요. 네, 마두 씨도 작업할 때 조심하세요. E9 비자로 한국에 온 근로자인데 출국 만기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출국 만기 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비용 보험과 상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돼요. 상해 보험은 아는데
귀국 비용 보험은 처음 들어요. 어떤 보험이에요?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근로 계약이 끝나고 부담 없이 고향에 돌아가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얼마예요? 국가별로 내야 하는 금액이 다른데 일시금으로 내거나 3회 이내로 나누어 내시면 돼요.